눈보라가 뻗은 지 사흘째. 세상은 온통 은빛으로 반짝였다. 그러나 러시아 제국의 외딴 마을 벨라야 로샤의 겨울은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혹독했다. 차가운 바람이 자작나무 숲을 울부짖으며 지나갈 때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볼코바는 창가에 앉아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곤 했다. 3년 전 화려했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삶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이곳으로 흘러든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 듯했다. 한때 고결한 가문의 여식으로 섬세한 필치와 문서 해독 능력으로 수도 사교계의 찬사를 받았던 그녀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뒤집어쓴 채 쫓겨나듯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벨라야 로샤는 이름처럼 하얀 자작나무가 끝없이 펼쳐진 마을이었다. 질 좋은 자작나무 껍질, 공예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는 작고 가난한 마을. 안나는 마을에 존경받는 늙은 장인 이반 할아버지의 오두막 한편에 기거하며 그의 베류스타 공방 허드레지를 돕는 것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베류스타를 다듬고 그림을 새기는 일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지만 안나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는 깊었고 세상에 대한 불신은 차가운 벽이 되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최근 몇 달 사이 벨라야 로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새로 부임한 우예즈드 나찰니크, 파벨 안드레예비치 크류코프 때문이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온화하고 유능한 관리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탐욕스러운 늑대와 같았다. 크류코프는 과도한 양의 베료스타와 모피, 곡물을 곡물로 요구했고 그 대가는 턱없이 부족했다. 마을 사람들의 허리는 휘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안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애써 외면하려 했다. 자신이 겪었던 거대한 부조리 앞에서 한 개인의 힘이 얼마나 하찮은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트페르부르크의 차가운 법정, 조롱 섞인 귀족들의 눈빛, 그리고 아버지의 절망 어린 얼굴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죽은 듯이 사는 것,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안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 사건이 터졌다. 마을의 용감하고 정직한 청년 드미트리의 아버지 표도르 영감이 크류코프에게 곡물의 부당함을 항의하다가 되려 관청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제목으로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다. 표도르 영감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투옥 소식에 마을은 술렁였고 드미트리는 절망에 빠졌다. 그날 밤 드미트리는 떨리는 걸음으로 안나가 머무는 이반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거친 손은 하염없이 떨리고 있었다. 안나 세르게이에브나, 제발 아버지를 도와주십시오. 드미트리는 안나가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어딘가 평범한 마을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간절한 눈빛 앞에서 안나는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드미트리. 나 같은 힘없는 여자가. 안나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드미트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당신이라면 뭔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발 뭐라도 좋으니 아버지를 구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묵묵히 화롯가에서 베료스타를 다듬던 이반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안나야, 죽은 듯이 산다고 과거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세. 진실로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하는 법이야. 내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음을 나는 안다. 이반 할아버지의 말은 안나의 굳게 닫힌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했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드미트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래, 이대로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갈 뿐이야. 안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알겠어요, 드미트리.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것은 안나의 새로운 삶, 구원과 정의를 향한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안나는 먼저 크류코프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수도에서 익혔던 문서 판독 능력과 행정 절차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했다.
드미트리는 안나의 지시에 따라 뜻을 같이 하는 마을 젊은이 몇몇을 모아 관청 주변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반 할아버지는 안나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며 때로는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지혜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녀를 도왔다. 며칠 후 드미트리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크류코프가 외부에서 온 수상한 상인과 은밀히 만나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상인은 값비싼 모피를 싣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가벼운 짐만 가지고 떠난다고 했다. 안나는 직감했다. 크류코프가 곡물로 거둔 마을의 귀한 자원들을 뒤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문제는 증거였다. 안나는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러던 중 이반 할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말이 실마리가 되었다. 크류코프 그놈, 유난히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상자를 아낀다더군. 중요한 문서는 죄다 그 안에 넣어둔다는 소문이 있어. 자작나무 껍질 상자. 안나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그 상인의 다음 방문 일정을 알아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크류코프와 상인 사이에 오갈지도 모르는 비밀 서찰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상인이 다시 마을을 찾았다. 안나는 미리 준비해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얼굴에는 검댕을 묻혀 관청 하녀로 위장했다. 그녀는 크류코프의 집무실 근처를 맴돌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크류코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나는 재빨리 집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베료스타 상자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양피지 몇 장과 함께 얇게 가공된 베료스타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베료스타 조각에는 알아보기 힘든 기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암호였다. 안나는 재빨리 베료스타 조각 몇 개를 품에 숨기고 자리를 떴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안나는 밤새도록 베료스타 조각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려 애썼다. 과거 수도에서 다양한 고문서와 암호를 접해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암호의 체계를 파악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호의 나열이 아니라 특정 단어의 첫 글자들을 조합한 형태였다. 해독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크류코프는 상인과 짜고 마을의 세금 장부를 조작하여 막대한 양의 곡물과 모피를 착복하고 있었으며 그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있었다. 베료스타는 그들의 비밀 거래를 기록하는 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크류코프가 직접 관리하는 비밀 장부일 터였다. 안나는 드미트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비밀 장부를 손에 넣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한편 안나의 움직임을 눈치챈 크류코프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안나의 뒷조사를 했고 그녀가 수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쫓겨난 전직 귀족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크류코프는 이 사실을 마을에 퍼뜨려 안나를 고립시키려 했다. 수도에서 죄를 짓고 도망온 여자 말을 어떻게 믿겠소? 크류코프의 하수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동요하기 시작했고 안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워졌다. 안나는 괴로웠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드미트리는 변함없이 그녀를 믿고 지지했으며 이반 할아버지는 따뜻한 말로 그녀를 위로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다, 안나야. 흔들리지 마라. 그들의 믿음은 안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했다. 이반 할아버지는 과거 관청의 사환으로 일했던 늙은 친구를 통해 크류코프의 비밀 장부가 그의 개인 서재 벽난로 뒤 숨겨진 공간에 있다는 정보를 알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야음을 틈타 관아에 잠입하여 장부를 빼내는 것뿐이었다. 안나는 자신의 섬세한 손재주를 발휘하여 소리 없이 문을 여는 작은 도구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힐 작은 등잔을 만들었다. 베료스타를 얇게 깎아 만든 등피는 은은하면서도 멀리 퍼지지 않는 빛을 냈다. 드미트리는 외부에서 망을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다. 하지만 벨라야 로샤의 숲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안나와 드미트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여 관아 담벼락에 다다랐다. 안나는 미리 준비한 작은 갈고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고 드미트리는 밖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관아 내부는 적막했다. 순찰하는 병사들의 발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안나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걸음을 옮겨 크류코프의 서재 창문 아래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도구로 조심스럽게 창문의 빗장을 열었다. 서재 안은 퀴퀴한 책 냄새와 함께 크류코프 특유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안나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여 주변을 살폈다. 입안 할아버지의 말대로 벽난로 한쪽 구석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안나가 벽돌 몇 개를 조심스럽게 밀어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두툼한 가죽 표지의 장부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안나는 침착하게 장부를 꺼내 품에 안았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크류코프였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김새를 채고 서재로 향하고 있었다. 안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창문으로 몸을 날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거기 누구냐? 크류코프의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안나의 뒷모습을 본 크류코프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소리쳤다. 도둑이다! 전현을 잡아라!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잠자던 병사들이 뛰쳐나왔고 횃불이 어지럽게 밤을 갈랐다. 안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담벼락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드미트리가 그녀를 발견하고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쪽입니다, 안나. 드미트리는 안나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내달렸다. 뒤에선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구는발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감히 밖으로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크류코프는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마을 전체를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전현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안나와 드미트리는 깊은 숲속, 낡은 사냥꾼의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안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품속의 장부를 확인했다. 그것은 분명 크류코프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기록된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크류코프의 수색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안나는 과거 궁에서 무력하게 모든 것을 빼앗겼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의 손에는 진실을 밝힐 증거가 있었고 그녀 곁에는 함께 싸워줄 드미트리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드미트리, 이대로 숨어 있을 수만은 없어. 안나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해. 그리고 이 장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표도르 영감님도 풀려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안나, 지금 나가면... 드미트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알아, 위험하다는 거.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맞서 싸워야 해. 안나는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 마을 동쪽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붉은 언홀름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그곳은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안나는 붉은 언덕 위에 홀로 섰다. 그녀의 손에는 크류코프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드미트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언덕 아래 숲속에 숨어 있었다. 안나가 언덕 위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금세 크류코프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분노에 차 병사들을 이끌고 붉은 언덕으로 향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언덕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들은 안나와 크류코프를 지켜보았다. 내년이 감히! 크류코프는 말을 타고 언덕을 오르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당장 그 장부를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년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테다. 크류코프의 협박에도 안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장부를 펼쳐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벨라야 로샤의 주민들이여, 이 장부에는 파벨 크류코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고 자신의 배를 불렸는지가 똑똑히 적혀 있소. 안나는 장부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작된 세금, 착복된 곡물과 모피의 양, 상인과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게 새벽 공기를 갈랐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렴풋이 짐작만 하던 크류코프의 악행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나자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떠올랐다.
크류코프는 당황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전연을 당장 끌어내리고 장부를 빼앗아라. 병사들이 안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다. 멈춰라! 언덕 아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드미트리였다. 그와 함께 마을의 젊은이 몇몇이 농기구를 손에 들고 언덕을 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 뒤로는 이반 할아버지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 더 이상 우리 딸을 건드리지 마시오. 이반 할아버지가 크류코프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안나를 자신의 딸처럼 여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안나를 중심으로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았다.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용기로 가득 차 있었다. 크류코프는 이성을 잃었다. 이것들이 감히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게냐? 모두 죽여버려라.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병사들의 창끝과 마을 사람들의 농기구가 부딪히기 직전 갑자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향했다. 수십 명의 기병을 앞세운 한 사내가 말을 타고 언덕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복장은 평범한 관리가 아니었다. 가슴에는 황제의 문장이 새겨진 휘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황제가 직접 파견한 특별 감찰관 레비조르였다. 레비조르는 붉은 언덕 아래에서 말을 멈추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멈추시오.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 우예즈드의 비리를 조사하러 온 감찰관이오. 크류코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와 땅바닥에 엎드렸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레비조르는 안나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다. 그대가 안나 세르게예브나 볼코바 양이시오. 그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받았소. 그 장부를 이리 넘겨주시겠소? 안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건넸다. 레비조르는 장부를 훑어보더니 크류코프를 향해 싸늘하게 말했다. 파벨 안드레예비치 크류코프, 그대의 죄는 명백하오. 당장 그를 체포하여 압송하라. 크류코프와 그의 수하들은 기병들에 의해 힘없이 끌려갔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표도르 영감도 풀려나 아들 드미트리와 감격에 재회를 했다. 붉은 언덕 위에는 새벽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벨라야 로샤의 새로운 시대가 밝아왔음을 알리는 듯했다. 사실 레비조르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반 할아버지는 오래전 수도에서 도움을 주었던 귀족과의 연주를 통해 크류코프의 비리를 알리는 탄원서를 은밀히 전달했었다. 안나가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는 그 탄원서에 힘을 실어주었고 마침내 황제의 명을 받은 감찰관이 파견된 것이었다. 사건이 해결된 후 레비조르는 안나를 따로 불렀다. 볼코바 양, 그대의 용기와 지혜는 참으로 놀랍소. 황제 폐하께서도 그대의 공을 높이 평가하실 것이요. 그리고 그대의 과거에 대해서도 들었소.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내가 힘써 그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소. 안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몇 주 후 안나는 수도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그녀에게는 궁정에서의 직위까지 제한되었다. 하지만 안나는 벨라야 로샤에 남기로 결심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마을 사람들, 이반 할아버지, 그리고 드미트리 곁에 남고 싶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안나는 이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베료스타 공방을 운영하며 마을 재건에 힘썼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뛰어난 안목으로 벨라야 로샤의 베료스타는 다시 한번 명성을 되찾았고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드미트리와의 사랑도 결실을 맺어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어느 봄날 안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아름다운 빛깔의 베료스타 위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벨라야 로샤의 아이들에게 글과 그림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였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자작나무 숲은 연두빛 새잎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안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한때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녀였지만 용기를 내어 불의에 맞섰을 때 그녀의 삶은 화가 바뀌어 복이 되는 전화위복국을 맞이한 것이었다. 진정한 구원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헌신 속에서 찾아온